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어떤 참인 명제가 있을 때 참인 명제에 대해서만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참인 명제를 우리 방금 전에 두 줄 화살표로 나타낸다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죠? 자, 이럴 때 조건이 두 개잖아요. P도 조건, Q도 조건이에요. P도 조건, Q도 조건인데 이때 주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P가 주어인 경우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주어가 중요해요. 반대로 주어가 Q이면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근데 이거를 화살표를 준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화살표의 방향으로 준다. 이렇게 화살표를 제공한다, 준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준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P가 Q에게 주고 있죠. 그죠? 화살표 방향대로 따진다면. 근데 왜 줄까? 충분하니까 주겠죠. 필요한데 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P가 주어인 경우에 Q이기 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P가 Q에게 주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Q는 받고 있죠. 그죠? 받고 있잖아요. P에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Q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 필요하니까 받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중요합니다. 주어. 오케이? 주어에 따라서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두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P가 10보다 크다고요. Q는 5보다 크다입니다. 10보다 크다와 5보다 크다.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수직선을 나타내 보면 보통 이제 포함 관계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범위인 경우는 수직선 위에 많이 나타내거든요. 저는 이렇게 X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10이고요. 10보다 5보다 크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보다 크다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럼 공통 범위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보면 자, 얘는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10보다 크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랬더니 P가 Q에 쏙 Q가 P가 Q에 쏙 들어가죠. 그죠? 포함되잖아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집합 P는 집합 Q에 포함됩니다. 자, P이면 Q가 참이 되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됩니다. 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빨간색이 집합 P,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집합 Q인데 P가 Q에 쏙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 방향대로 화살표가 그어지면 되는 겁니다.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두 진리집합이 완전히 같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P이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참이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AND 또 Q는 P의 부분집합.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 equal Q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집합으로는 명제로서는 양방향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양방향 화살표라고 불러요.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는 Q이기 한 필요 충분 조건, 똑같이 Q도
P에 기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P가 X는 2고 Q는 2X-4는 0이야. 해를 구하면 X는 2죠. 두 개는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자, 예제 1번을 보자. 어떤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1번. X가 4이면 Q는 2차 방정식이 돼서 얘는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자, 이렇게 이퀄 하고요. x-4, x 플러스 4 이퀄 0이 돼서 Q의 해는 x는 풀마 4가 됩니다.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P가 Q에 포함되죠. 그러므로 포함되는 방향으로 두 줄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화살표를 그은 다음에 주어를 P로 할지 Q로 할지.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에 기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세요. 2번. 이거는 범위로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값 풀 수 있어야 돼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q는 0보다 크거나 하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주어졌는데 포함 관계를 보니까 q가 p에 포함되고 있죠. 그죠? q가 p에 포함되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럼 화살표를 포함되는 방향으로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는 이라고 하면 Q에 기한 받고 있죠.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Q는 주고 있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3번을 보자. 3번은 방정식 아주 간단한 2차 방정식이죠. 공통인수 x로 묶으면 x의 제곱 이퀄 x는 인수분해서 자, 인수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을 구하면 0 또는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q도 0 또는 1 같네요. 그러면 얘는 양방향 화살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p든 q든 양방향 화살표는 p를 주어로 하든 q를 주어로 하든 똑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3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1번.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다 바로 진리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요. 1번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한 사람씩 해보자. 1번. 준택이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P가 X, Y는 0이고 Q는 X는 0 또는 Y는 0이에요. 무슨 조건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방정식의 해, 두 다항식의 1차 다항식의 곱이 0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 해를 구할 때 이미 이 내용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곱이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입니다. 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우리는 곱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했고요. 자, 2번. P는 18의 약수. 이거는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야 되겠다. 그지? 자, 한번 나타내 보세요. 원소 나열법으로. 자, 2번. 집합 P,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18의 약수 1, 2, 3, 6, 그 다음에 9, 18 이렇게 되겠고요. Q도 한번 볼까요? 9의 약수 1, 3, 9. 이건 바로 Q가 P에 포함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화살표가 P 방향으로 화살표가 됩니다. 자, 주원아, 이걸 보고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입니까? P는 아니죠. 지금 화살표 방향이라는 게
받는다가 되잖아요. 그죠? 그지? 지금 P가 Q에게서 받고 있죠. 왜 받을까요? 그렇지. 필요해서 받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받는다. 그래서 얘는 P는 Q에 기한 필요 조건이고요. Q는 P에 기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Q 입장에서는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간단한 부등식입니다. 3번. 자, P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단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Q도 X단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등식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를 대고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 2분의 1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디 보자. 2분의 1이 크다. P가 되겠고 얘는 Q가 되는데 P가 Q에 쏙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P가 Q에 포함됨으로 따라서 조건으로 소문자 P이면 Q 포함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으면 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방향으로 화살표. 자, 그럼 얘는 P는 Q에 기한 주고 있죠. P가 Q에게 주고 있죠.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충분 조건. 반대로 Q는 P에 기한 받고 있죠.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